히피 조종사의 기적 에어트랜셋 236편 정비 2001년 8월 17일 등록부호 CGITS A330기가 정비고로 입고된다. 롤스로이스 트렌트 772B60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오른쪽 엔진 오일에 금속 조각이 2번이나 발견되었다. 엔진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마모되고 있다. 정비팀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엔진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엔진을 북미에서 구하진 못했지만 지구 반대편 롤스로이스 엔진 정비 회사에서 공수할 수 있었다. 엔진을 교체하는 건 대공사다.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뿐이다. 문제가 생긴 엔진을 제거한 후 새 엔진을 달아 기능 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미리 부품을 준비해 지체 없이 작업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 후방 유압 펌프를 교체할 때 문제가 생긴다. 홍콩에서 들여온 엔진의 유압 라인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에어트랜셋이 보유한 A330의 부품은 홍콩에서 들여온 엔진과 약간 다르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개선이 있었다. 홍콩에서 도착한 엔진은 개선 전의 엔진이다. 유압 튜브의 규격이 달라 설치가 어렵다. 전산 장애가 생겨 부품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 정비팀은 기존 엔진의 부품과 새 부품을 섞어 설치한다. 유압 튜브와 연료 튜브 사이의 간격은 0.635mm. 유압이 가해지면 유압 튜브가 변형된다는 걸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정비고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유압이 가해지면 변형된 유압 튜브가 연료 튜브를 밀어 깨트릴 것이다. 8월 23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정비를 마친 CGITS는 236편으로 편성되어 리스본으로 비행할 예정이다. 승객은 293명, 객실 승무원 11명, 비행 승무원 2명, 총 306명이 탑승했다. 히피 기장 로베르 피시에 48세, 총 비행시간 16,800시간. 부기장 디르크 드예거 28세, 총 비행시간 4,800시간. 로베르 피시에 기장은 전형적인 조종사는 아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괴짜 조종사는 많지만 그 누구도 피시에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피시에처럼 살면 조종사가 될 수 없다. 피시에는 여느 히피 세대처럼 술, 여자, 마약에 빠져 살았다. 조종사에게 필수적인 수학과 물리 성적은 지지부진해 따라잡기 힘들었지만 조종술만큼은 좋았다. 파티에 빠져 비행학교에서 잘릴 위기를 몇 차례나 넘겼다. 피시의 첫 일자리는 아조레스 군도를 오가는 부시 플라잉이었다. 우리는 항공업계의 불황자였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어디든 갔습니다. 크고 작은 항공사고를 겪으며 지역 항공사에서 경력을 이어갔다. 정석적인 조종사와 마음가짐이 달랐다. 심사 비행 중 엔진을 끄고 재점화하는 과제가 나왔다. 아니야, 피시에. 시동은 걸었지만 절차대로 하지 않았잖아. 두세 단계를 거꾸로 했어. 어쨌든 시동이 걸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절차보다 직관을 따르는 게 좋았다. 한 번은 따지는 부기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 빌어먹을 수학 공식. 공중에 떠 있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 퀘벡 항공에 입사해 보잉 737의 부기장이 될 기회를 얻었다. 몇 달 후 석유 파동이 항공업계를 강타한다. 피시에는 다시 비행 낭인이 된다. 자동차 영업사원을 할 때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우수 영맨으로 인정받았지만 비행이 더 좋았다. 어쩌다 보니 수상한 배달 일을 하게 된다. 그 중에는 마약 배송도 있었다. 그 일만큼은 재능이 없었다. 마리화나 500kg을 자메이카에서 미국 시골 공항으로 새벽에 밀수했다. 지역 경찰들이 이용하는 공항이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비행기가 의심스럽게 착륙하자 경찰차가 가로막았다. 그렇게 체포되어 5년형을 받았다. 깔끔한 에어라인 파일럿 복장에서 오렌지색 죄수복으로 갈아입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사이 경기가 풀려 퀘벡 항공은 해고한 조종사를 재고용하고 있었다. 피시에게도 연락했지만 조지아주 감옥에 있던 피시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간수보다 죄수가 더 무서운 끔찍한 징역살이다. 16개월을 살고 1985년 3월 19일에 출소했다.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피시에는 바텐더와 웨이터로 생계를 이었다.
여자, 술, 마약에 익숙했기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피셰는 그 세계에서는 인정받는다. 그러나 항상 비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987년 피셰는 농약살포 조종사 일자리를 얻는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상급자가 추락해 시신 확인을 해야 했다. 자리가 비어 승진을 하긴 했지만 오래 할 일은 아니다. 1990년 프랑스로 넘어가 비행 일자리를 얻었다. 하필 그해 걸프전이 터져 항공업계가 얼어붙었다. 피셰는 또다시 비행 낭인이 되었다. 캐나다 3위 항공사 에어트랜셋에 수년간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전 세계 항공사 대부분에 지원했지만 누구도 피셰를 고용하지 않았다. 상태가 좋지 않은 빈 항공기를 프랑스에서 아시아로 배달하는 일을 간간히 한다. 위험한 일이지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일이 없으면 택시를 운전한다. 지갑은 비었지만 술과 여자는 끊이지 않았으니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돌고 돌아 1996년 3월 그렇게 그리던 에어트랜셋에서 면접 제의를 해왔다. 어린 기장과 함께 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전 정말 괜찮습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전 42살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L1011 부기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기장으로 승급했다. 2000년 3월 툴루즈로 가서 A330 조종법을 배웠다. 이제 안정적인 생활까진 아니더라도 어머니에게 손 벌리고 형들의 도움을 받던 낭인 생활은 아니다. 2000년 12월에는 미국에서 사면을 받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륙. 두 날개 연료 탱크에 총 46.9톤의 연료를 실었다. 이 중 예비 연료는 5.5톤. 예정보다 42분 늦은 시간에 이륙한다. 리스본까지 비행 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어둠 속의 대서양을 지루하게 건너는 비행이다. 37,000피트까지 상승한 후 헬리팩스를 지나야 한다.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39,000피트 상승 허가를 요청한다. 39,000피트까지 상승하겠습니다. 39,000피트까지 상승하시고 헬리팩스 남쪽 60마일로 지나십시오. 관제사는 단축된 경로를 지시한다. 항공교통과 기상 조건에 따라 경로는 바뀐다. 평소에도 연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좋은 일이지만 오늘은 운명을 바꾸게 된다. 원래 비행 계획이었다면 15마일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났다. 연료 누출. 이륙한 후 오른쪽 엔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유압 펌프가 유압유를 압축해 유압 라인으로 보낸다. 유압 라인이 압력을 받아 펴지며 변형된다. 뒤에 붙은 연료 라인과 맞닿는다. 연료 라인에도 고압의 연료가 흐르고 있다. 두 파이프가 맞붙어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금이 간 연료 파이프가 깨져나간다. 분당 10kg의 연료가 뿜어져 나온다. 현지 시간 새벽 3시 38분. 서경 30도를 넘어섰다. 현지 시간 새벽 3시 58분. 조종사들은 연료량을 점검한다. 연료량은 비행 계획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센 연료는 200kg. 오차범위 아니라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균열은 점점 커지고 새어나가는 연료도 많아진다.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 연료 펌프는 더 강하게 동작한다. 유속이 빨라지며 균열은 더 커진다. 이 상황을 측정하고 경고하는 장비는 없다. 조종사는 문제를 알 수 없다. 징후. 엔진을 통과하며 뜨거워진 엔진 오일은 연료 라인을 지나며 냉각된다. 연료 엔진 오일 열교환 시스템이다. 연료가 누출되어 펌프가 강하게 작동해 유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식은 엔진 오일은 점성이 높아 천천히 순환한다. 4시 15분 부기장이 처음으로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 오른쪽 엔진 오일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오른쪽 엔진 오일은 14.5리터, 65도, 압력 150psi. 왼쪽 엔진 오일은 18.2리터, 110도, 80psi. 오른쪽의 온도는 낮고 압력은 더 높습니다. 유지보수팀에 연락해야겠어. 유지보수팀도 답을 알지 못한다. 비정상이라는 건 모두 알지만 왜 그렇게 된 걸까? 실제로 이상이 있는 걸까? 시스템의 단순 오류 아닐까? 에어버스의 자동 시스템은 오류를 만회하려 애쓰고 있다. 오른쪽 날개 탱크의 연료 소모가 많으니 후방 트림 탱크에서 오른쪽 날개로 연료를 보낸다. 조종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밑빠진 독에 연료가 쏟아지고 있다. 4시 30분
트림 탱크의 연료가 모두 떨어졌다. 오른쪽 날개의 연료 탱크가 급격히 비어간다. 4시 33분 이캠의 연료량 불균형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기체의 좌우 무게가 틀어진다. 엔진 페이지 열어봐. 오른쪽 연료 탱크가 거의 비었습니다. 직감. 피시의 기장은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감에 따른다. 교차 공급 밸브를 열어서 왼쪽 탱크에서 오른쪽 탱크로 연료를 보내면 된다. 왼쪽 탱크에서 오른쪽으로 연료가 흘러간다. 기체의 균형이 서서히 바로잡힌다. 다시금 밑빠진 독에 연료가 퍼부어진다. 깨진 틈 사이로 시간당 13톤의 연료가 새어나간다. 두 날개 탱크의 불균형을 발견한 즉시 연료 불균형 점검 절차를 수행했어야 했다. 연료 불균형 점검 절차 상단에는 주의 표시가 붙어 있다. 주의, 연료 누출이 의심될 경우 이 절차 대신 연료 누출 절차를 참조하시오. 점검 절차를 봤다면 바로 연료 누출을 의심할 수 있었다. 기장은 절차보다는 직관에 따르는 구시대의 조종사였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는 있었다. 더 어렵고 난해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우선순위가 낮은 연료량 불균형에 신경 쓰지 못했다. 연료가 새는 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고도 없다. 이전에 시행한 연료 소비량 확인도 정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연료가 새어나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에어버스 시스템은 오작동이 생기면 이캠에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연료 누출 상황은 너무나 드물어 항공사의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거기에 맞춘 비상 절차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 에어트랜셋 유지 보수팀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다. 이렇게 드문 문제가 생겼을 땐 컴퓨터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게 피시의 기장의 스타일이다. 비단 피시의 기장뿐만이 아니다. 컴퓨터의 단순 오류로 표기가 잘못되고 있다고 믿는 쪽이 마음이 편하다. 인간 무의식에 잠재된 인지 반응으로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연료 누출은 거의 1시간이 지난 후 발견했다. 그동안 7톤의 연료가 사라졌다. 연료가 사라지고 있다. 4시 45분 비행 컴퓨터는 리스본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없다고 알려준다. 기장은 회항을 결정한다. TSC-236 연료가 부족합니다. 테세이라 라헤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라헤스 공항. 4시 45분 비행 컴퓨터는 리스본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없다고 알려준다. 4시 49분 기장은 회항을 결정한다. TSC-236 연료가 부족합니다. 테세이라 라헤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비행 컴퓨터에 입력된 대체 공항은 라헤스 공항.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군사 요충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원을 그으면 반경 안에 북미와 중동, 유럽이 들어온다. 제4차 중동 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분쟁이 터질 때마다 미군 수송기가 이곳에 기착했다. 이 공항으로 회항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A330 같은 쌍발 엔진기는 엔진이 하나 고장날 경우 회항할 공항을 염두에 두고 항로를 정한다. 이톱스 규정이다. 236편의 항로도 2시간 안에 회항할 공항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객실에 가서 연료 누출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부기장은 연료 누출을 육안으로 확인하러 객실로 간다. 어두워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남은 연료는 7톤.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라헤스 기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망망대해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5시 13분 오른쪽 엔진이 꺼졌다. 39,000피트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하강한다. 왼쪽 엔진은 얼마나 버틸까? 왼쪽 엔진 연료량 600kg. 그래도 예비 연료를 담은 트림 탱크가 있다고 믿었다. 트림 탱크가 텅 비었잖아. 5시 23분 에어트랜셋 236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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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글라이더. 5시 26분 왼쪽 엔진이 꺼졌다. 객실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엔진 소음이 사라지고 바람 소리만 들린다. 고요한 객실에 비명이 터진다. 이제 남은 것은 비상 배터리와 풍력 발전기. 에어버스의 자동 비행 시스템이 모두 정지되고 최소한의 기능만 남았다. 이제 이 비행기는 글라이더가 되었다. 분당 하강 속도는 1000에서 2000피트 사이. 속도는 200노트 이상이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한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5분에서 7분 후 테세이라 섬 라에스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하강하는 동안 승객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비상 착수에 대비하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동력이 없는 항공기로 활공에 활주로로 접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라헤스 공항 활주로 길이는 3,300m. A330이 넉넉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다. 지금처럼 플랩도, 역추진도, 에어브레이크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떨까? 맑은 날이다. 수평선 너머로 아조레스 제도의 불빛이 보인다. 그 불빛을 향해 236편은 조용히 하늘을 나아간다. 활주로 조명을 깜빡여 주십시오. 테세이라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전날도 다음 날도 5,000피트 상공에 구름이 있어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 하루는 희한하게 맑다. 테세이라 섬이 저 멀리에서 등대처럼 깜빡인다. 저 빛을 향해야 한다. 테세이라까지 가지 못할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가 넘쳐서 문제다. 고도를 낮추기 위해 360도 선회를 한다. 선회 후에도 고도는 여전히 높고 속도는 너무 빠르다. 스피드 브레이크, 플랩도 쓰지 못하니 속도 조절이 어렵다. 기내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승무원들은 고함을 지른다. 승객들은 당황하지 않고 모두 잠자코 지시에 따른다. 얼마 전에 개봉한 캐스트어웨이 에어포스 원 코네오 생각을 했어요. 2001년 9.11이 오기 전까지 항공재난 영화들이 유행하고 있었다. 객실에 기도와 참회,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독실한 승객 한 명이 천국에 갈 확률을 높이려 신변을 정리한다. 여보, 고백할게. 내가 처제와 바람을 피웠어. 접근 기회는 단 한 번. PC 기장은 부시 플라잉을 하던 어린 망나니 시절을 떠올린다. 조종이 가능한 건 기체의 30%뿐이다. 아니다. 70%의 물이 빈 게 아니라 30%의 물이 남았다. 술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기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계기에 집중한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접근에 실패하면 다시는 고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간다. 이제 두 번 다시 올리지 못한다. 기체를 좌우로 급격히 선회하고 러더를 밟는다. 항력을 높여 속도와 고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활주로와 공항 불빛이 보이더니 비행기가 뒤집힐까 두려울 정도로 급선회했습니다. 내 나이 48, 오늘 밤에는 죽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기체와 한 몸이 된 것 같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비행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기체가 활공한 시간은 19분. 기록을 세우고 있다. 넓은 대양이 안락해 보이지만 저기에 착수하면 산산조각이 난다. 충격 방지 자세! 충격 방지 자세! 승객들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상에서 기다리는 비상 차량 소방관들도 승객 못지않게 긴장하고 있다. 우리는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못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330이 하늘에 나타나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착륙 5시 45분. 활주로 시단을 지날 때의 속도는 정상보다 70노트는 더 높다. 하강 각도는 가파르다. 메인 기어를 강하게 부딪히며 내려앉는다. 다음 순간 기체가 튀어오른다. 기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 순간 활주로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기장은 평생 비행하며 한 번도 이런 건 보지 못했다.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는 이 순간 기장은 뜻밖의 침착함을 보였다. 어떤 기동도 시도하지 않고 기수가 저절로 내려오도록 내버려둔다. 다시 착륙하자 기장은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는다. 객실에 박수와 환호성이 울린다. 활주로 끝에 깎아지른 절벽이 보인다. 환호는 비명으로 바뀐다. 타이어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유압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브레이크를 놓으면 다시 잡힐 거라는 보장은 없다. 유압은 절반만 작동 중이다. 앞바퀴가 움직이지 않는다. 메인 기어 타이어 8개는 제동 중에 파열되었다. 갈려나간 바퀴에 불이 붙는다. 활주로를 600m 남기고 정지했다. 나가! 승무원들이 소리친다. 비상 슬라이드 8개 중 7개가 펴졌다. 291명의 승객은 90초 안에 모두 탈출했다.
비상 슬라이드 대피는 위험하다. 노인 2명이 골절상을 입었고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총 9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비상 차량이 도착했을 땐 대부분의 승객이 탈출한 뒤였다. 검은 연기가 올라가기에 비행기가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다가가니 활주로근 600m의 기체가 있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승객 절반은 대피했습니다. 타이어에 붙은 불은 쉽게 꺼졌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하이파이브를 한다. 우리가 해낸다고 했잖아. 착륙한 후 인생 최대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틀림없이 착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기적을 봤습니다. 소방관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기장은 객실을 살핀 후 마지막에 내린다. 기장이 활주로에 내려서자 무슨 일 때문인지 부부싸움을 하는 승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환호했다. 기장은 영웅이 되었다. 에필로그. 영웅이 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기장을 영웅으로 만든 언론은 며칠 뒤에는 기장의 독특한 전과 이력을 특종으로 내보냈다. 이날 피시의 기장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전과를 처음으로 고백했다. 기체는 수리되어 2021년에 퇴역했다. 피시의 기장은 2달 뒤 비행에 복귀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생존자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영웅은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용감하지 않다. 단 5분만 더 용감할 뿐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피시의 기장은 에어트랜셋에서 16년 더 근무한 후 2017년 10월 은퇴했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것은 처음이었다. 기장의 마지막 비행 수익은 알코올과 약물 중독 지원 운동에 기부되었다. 피시의 기장이 은퇴 후 선택한 일이다. 피시의 기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카리스마로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 강연 말미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 저는 그 유명한 착륙 전과 후가 완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파일럿이고 전과자이며 금주주의자이고 그저 로베르 피시에입니다.